안녕하세요. 오현주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쓰세요? 하고 제가 여쭤보면은 엑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세 번째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엑셀을 그렇게 많이 쓸까? 그 엑셀의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엑셀은요. 일단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엑셀만큼 계산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엑셀을 이용하셔서도 아래 한글처럼 일반적인 문서 작성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트,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료 관리.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정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 관리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또한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의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뭐 VBA, 예를 들어서 Visual Basic Application, 이와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5가지 정도의 굉장히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엑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5회 정도가 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만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엑셀에 대해서 차분히 처음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터넷하고 홈페이지를 배울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이 내용을 교재로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엑셀은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저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배우면 되겠구나. 그렇게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연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요. 직접 엑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엑셀 프로그램 다 있으시죠? 우리는 엑셀 2000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엑셀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시작 단추 눌러서 프로그램 올라가시면은 엑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 놓으십시오. 엑셀 화면을 지금 열어 놓으셨죠? 엑셀에 굉장히 수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명령들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맨 위에 파일 F부터 시작을 해서 도움말까지 되어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뉴 표시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각각을 눌러보시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쫙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엑셀의 모든 명령들은 바로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왠지 뭐 보기 눌러서 들어가서 뭔가를 선택한다 그러면 조금 느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명령을 쓰시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그림들 보여지시죠? 도구 모음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프린트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도구 모음 중에서 프린터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프린터기만 딱 선택을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인쇄가 되어지십니다.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봐도 디스켓만 딱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간단한 명령.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도구 모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많이 쓰시는 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는 거 정말 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난 이러이러한 명령들이 필요한데 어디서 찾아낼까? 이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딱 누르시면 그때 내릴 수 있는 명령들이 쫙 보여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보여지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셔도 명령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다가 때로는 메뉴, 때로는 도구, 아니면은 때로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가시면서 같이 한번 명령들을 익혀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화면 오른쪽 최상단을 보시면 이와 같은 거 보이시죠? 닫기 단추 2개, 그 다음에 최대화 단추 2개, 최소화 단추 2개. 그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결국 위쪽에 있는 닫기나 아래쪽에 있는 닫기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건데 위에 있는 닫기는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는 닫기예요.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엑셀 들어가시면은 맨 첫 번째 뭔가를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시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작업 공간을 갖다가 종료하는 단추가 아래쪽에 있는 닫기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개의 단추는 엑셀에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 공간을 제어하는 단추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요 세 개의 단추는 엑셀 프로그램 자체를 제어하는 단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추들이 있다는 거 요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화면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마치겠고요. 지금부터는 엑셀 딱 들어왔는데 왠지 뭔가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느낌들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엑셀과 다른 프로그램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문서 작성기 그러면은 아래 한글 제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요것이 바로 아래 한글 화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엑셀 화면이죠. 두 가지의 차이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게 작업 공간이죠. 뭔가를 작업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작업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엑셀 들어오시면은 아래쪽에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식으로 종이라고 불러주는 작업 공간이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을 딱 열었는데 엑셀에서는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 같은 거 하실 때는 종이 한 장에다가 쫙 계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종이 여러 장 놓으시고 계산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엑셀은 계산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장의 종이로 구성이 되어진 작업 공간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래 한글은 작업 공간이 하나밖에 없죠. MS 워드, 훈민정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작업하시고 저장하시기 전에 그 파일의 이름은 한글 같은 경우는 노네임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엑셀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종이가 여러 장이잖아요. 시트 1부터 시트 3까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종이 255장까지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하나의 파일에서. 이렇게 종이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즉 여러 개의 종이가 모여서 하나의 파일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하기 전에 그 엑셀 파일은 이름이 북으로 잡혀 있습니다. 노네임 1과 북 1의 차이점,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엑셀은 하나의 파일에 작업 공간이 여러 개가 있대. 이게 바로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요. 또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 보고 계시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작업 공간이 공백이죠.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시기에는 깨끗한 공백이 좋잖아요. 근데 엑셀을 보시면은 작업 공간이 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즉 박스가 쫙쫙쫙 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 박스 하나하나에다가 숫자를 넣으셔서 계산하시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보기가 좋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은 이렇게 작업 공간이 표처럼 라인이 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용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요 조그만한 거를 우리는 표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요 조그만 박스를 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요 조그만 것이 바로 셀이래.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셀에다가 우리는 엑셀에서 다루는 모든 자료, 숫자, 식, 뭐 날짜, 문자 이런 거를 이 안에다가 전부 다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모난 사각형이 셀이라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엑셀은 작업 공간이 여러 장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지금 엑셀의 작업 공간은 일반적인 문서 작성기하고는 틀리게 표처럼 라인이 그려져 있더라.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가장 조그만 네모난 사각형, 요거 하나를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이 셀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 식이나 문자, 숫자 이런 거를 넣어서 뭔가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엑셀 프로그램이다. 결국은요, 앞으로는 우리 이 셀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는 것이 엑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끝난 것 같고,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 셀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셀 들어가시기 전에
작업 공간을 영어로는 워크시트라고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워크시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크시트는 위쪽에 보시면은 A, B, C, D 이런 식으로 뭔가 알파벳이 보여지시죠? 가로로 쫙 알파벳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요 열 각각은 영문자 A,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가 쫙 매겨져 있으시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행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작업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과 행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워크시트는 과연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어질까?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그래서 워크시트의 크기를 아시려면은 뭐 스크롤바 이용하셔서 밑으로 쫙, 그 다음에 옆으로 쫙 가시면 되겠지만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오른쪽 끝은 어디일까? 아래쪽 끝은 어디일까? 이걸 알아내시려면 컨트롤 키하고 방향 키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기가 첫 번째죠.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한번 제가 내려가 볼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아래 화살표를 딱 누르셨더니 맨 마지막 행번호가 65,536번입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컨트롤 위에 화살표. 맞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 오른쪽 화살표. IV가 끝입니다. 다시 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근데 IV라는 것은 잘 모르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은 256개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의 워크시트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가? A4 용지로요. 밑으로는 1310장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32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업 공간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와 같은 작업 공간을 우리는 하나의 파일에서 255개까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엑셀에 들어오시면은 결국 새 파일 열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파일 하나 딱 열어놓으시고요. 워크시트 쫙 살펴 나가시면서 작업하시는 것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는 그 셀의 주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밑으로 65,536, 오른쪽으로 256, 이 정도의 크기죠. 그렇다면 워크시트를 구성하고 있는 조그만 사각형 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셀에다가 우리는 자료를 입력하는데 그 각각의 셀의 개수는 이거를 곱하면은 한 1,600만 개가 되어진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셀에다가 자료를 입력을 하셔서 뭔가를 뽑아내시는 게 엑셀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요 각각의 셀을 명명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셀의 주소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요 셀의 주소는 과연 어떤 식으로 불러줄 것인가? 간단해요. 아까 워크시트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과 행, 요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A, 12. 자, A는 열을 뜻하고요. 12는 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단 열부터 쓰여주고 그 다음에 행번호. 자, 두 번째 F7. 자, F는 열을 뜻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7. 이거는 7, 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셀의 주소는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알아주셔야 될 것이 A12를 선택하세요. F7을 선택하세요. 그럼 그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 주소 기억하십시오.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각의 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개의 셀부터 한번 선택을 하죠. 간단해요. D6, F7 이런 거를 제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우스 보시고 쿡쿡 눌러만 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누르나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D6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든 셀은 열과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D, 그죠? 그 다음에 6, 아래쪽에 보시면 6이 있으시죠? 그래서 D와 6이 만나는 요 부분,
여기가 바로 셀 D6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셀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셀을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이 셀의 주소가 화면에 보여지거든요. 바로 여기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내가 선택한 셀의 주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름 상자라고 부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뭐 이름 상자 이런 거 기억 하나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내가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그 셀의 이름이 보여지더라. 주소가 보여지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셀 선택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6은 보셨으니까 F7 한번 선택해보죠. F7, F 여기 있죠? 자, 7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F7을 선택을 하셨더니 바로 여기에 F7 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9, E9 있으시죠? 자, E, 그 다음에 9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죠? 선택을 하셨더니 역시 여기에 E9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37, 그럼 D37, 안 보이죠? 할 수 없죠. 뭐 스크롤바 이용하셔야 되죠. 밑으로 쫙 내리셔서 37번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여지지 않으시면은 이동하셔가지고 여기를 딱 집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항상 셀의 주소는 열, 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IV 65,536을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끝이잖아요. 맨 끝이요. 워크시트에서. 언제 내려가죠? 스크롤바를 내리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시는 가장 쉬운 방법.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름 상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요. 이 부분.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IV 그 다음에 65,536 하고 쓰시고 엔터를 탁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셀로 왔죠. 이런 식으로 금방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맨 첫 번째 셀은 A1이죠. 다시 여기다 마우스 가져가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A1 그리고 엔터를 탁 치시면은 맨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요 이름 상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소를 쓰셔가지고 엔터를 탁 치시면은 금방 선택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셀 선택하는 거 별거 아니죠? 마우스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범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많은 그 범위 있으시죠? 그거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범위라는 것은 연속적인 범위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 있는 그 불연속적인 범위도 있고 엑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 아니면 행 얘네들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을 선택하시는 방법을 다 아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윈도우에서요. 그 탐색기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파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때 왜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 많이 쓰시죠? 연속적인 거는 쉬프트, 떨어져 있는 거는 컨트롤 키, 그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선택을 하실 때 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하실 때는 맨 첫 번째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신 상황에서 마지막 셀을 딱 선택하시면은요 연속적으로 뭔가를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불연속적인 거는 무조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쿡쿡쿡쿡 찝어주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연속적인 거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A1에서 A10까지요. A10이면 여기까지죠. 연속적으로 10개를 쫙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 A10을 선택을 하실 때 Shift 클릭 이렇게요. 이게 바로 연속적인 거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B4에서 D10까지. 자, B4 여기 있습니다. D10은 여기 있네요. 그죠? 연속적인 거. 그래서 D10을 선택을 하실 때 Shift 클릭 이렇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E2에서 G11까지. E2에서 G11, G11은 여기죠. 자, Shift 클릭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거를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성질 급하신 분들은 야 무슨 Shift냐?
내가 예를 들어서 B2에서 FC5까지 선택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슬쩍 드래그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것을. 근데 화면에 보이지 않은 경우는 Shift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선택을 하실 때는 마음에 드시는 거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것이 바로 연속적인 것이다. 근데요, 이거 말고요. 진짜 외우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복수 영역, 불연속적인 거 있으시죠? 이때는 컨트롤 키예요. 그 외 아량을 같은 데서 문서 작성하실 때 이런 경우 있었죠. 그 글자에다가 여러 가지 서식을 주시는데 내가 주고자 하는 서식, 똑같은 서식을 주고자 하시는데 글자들이 막 떨어뜨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줬으면 딱 좋겠는데 떨어뜨려져 있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10개다 그러면 10번 똑같은 명령어를 주셨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근데 엑셀은 진짜 좋아요. 떨어져 있는 거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명령을 한 번으로 딱 통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 사용하시는 키가 바로 컨트롤 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하니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이 세븐도 동시에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선택하신 상황에서 E7을 눌러주시면 앞에 있는 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으실 때 앞에 있는 거 요만큼, 그 다음에 E7을 선택을 하실 때 컨트롤 키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E7.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만큼. 다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만큼.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그죠? 서로 떨어뜨려져 있죠. 떨어뜨려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 키만 누르면 된다. 아직 배우진 않으셨지만 제가 선택한 이 각각의 범위에다가 색깔을 칠하고 싶습니다. 페인트 통해서 이쁜 색상, 예를 들어서 이거를 칠하고 싶다. 그죠? 클릭. 보세요. 딱 한 번의 명령으로 제가 선택한 여러 개의 셀에다가 색상을 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더라.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셀 범위 중에서 한 가지 더 배우셔야 돼요. 뭐냐면은 행하고 열도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행과 예를 들어서 제가 7번, 8번 행을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열 중에서 이, 지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행과 열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글들을 찝으면 된대요. 머리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D열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머리글 찝으셔야 되거든요. 머리글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바로 머리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D열 전체가 쫙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O행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요 5라는 숫자가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행 머리글입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O행 전체가 쫙 선택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요것이 그 머리글, 행과 열 머리글입니다. 얘네들을 찝으시면 전체적인 행과 열을 찝으실 수가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워크시트 전체에 선택하십시오.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여기 찝으시면 돼요. 여기요. 행과 참 열이군요. 열과 행이 만나는 요 부분이 있으시죠? 요 부분이 바로 전체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전체가 쫙 선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배우셨는지 기억나세요? 엑셀의 일반적인 기능, 그 다음에 엑셀이 가장 틀린 점, 종이가 여러 장이 있대. 그 여러 장의 종이 중에서 하나의 워크시트, 무지 크대. 그죠? 그리고 그 네모난 사각형 하나하나가 셀인데 그 셀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A5 이런 식으로 10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 셀을 각각 선택하시는 방법, 그죠?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 여러 개를 선택하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여러 개의 복수계를 선택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키는 컨트롤 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